이번 강좌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행자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자 중에서도 지정 특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꼭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시행자 중에서, 시행자는 12가지 중에서 그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서 그 내용을 고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이 지정권자 지정고시하는데 이 지정할 때 특례가 있는 거죠. 특례는 어떤 경우냐?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 전부 환지 방식을 가져간다. 이럴 경우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을 할 경우 누구한테 주는 거냐?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한테 주는 거예요. 그 이 사유가 뭐라냐면 우리 일병동이라고 외우자 그랬어요. 1년 내 얘들이 가서 지정신청하는데 안 했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병행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면적의 분할과 총수의 분할이 동했다든가,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정했다가 나중에 변경 사유가 있더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정됐던 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했으면 절차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서 1년 내 실시계획, 누가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되겠고, 그 다음 나가서 사업을 갖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착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2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유가 있느냐? 자, 지정 이후에 부도날 수도 있고 파산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또 이 지정 이후에 뭐가 될 수 있으면 지정 자체와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위법 부당을 이유로 해서. 다음 또 하나는, 자, 이 지정받고 나서 1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데 인가를 갖다 하지 않았다든가, 인가 받았는데 착수하지 않았다. 몇 년 내? 2년 내. 이러면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시행자가 지정됐다면 얘는 가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도록 되어 있죠. 인가는 지정권자 받을 때, 인가할 때는 분명히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지정했으면 시도사 의견, 시도사 대도시가 하게 되면 시장군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건 실시계획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간다? 지구단위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고, 다음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 가서 조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조합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조합의 성격부터 파악하라. 성격. 그래서 공법상의 법인은 법인인데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이 법의 기준이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을 준용한다는 것 꼭 아시면 되겠고, 나의 설립 절차를 갖다 우리가 절차를 거꾸로 했죠.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이 7인 이상이, 그렇죠?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 얻어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인가받음 성립되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나의 인가받은 것을 30일 등기해야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이. 자, 그다음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다시 인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 공고 광고 변경, 그 사무소의 소지 변경, 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저기 보면 조합원이 있다 그랬죠.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자는 당연 조합원이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다. 그러면 조합원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 의결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 잘 아시면 되겠고, 의무는 돈을 내야 된다. 조합비를. 안 내면 연체료 부과. 그래도 안 내면 위탁강제징수. 그러면 시장군 구청한테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90도 인사해야 돼요. 감사 4% 떼어준다는 것. 자, 그 다음 나가서 여기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은 가서 조합장, 이사, 감사. 그 중에 누가 포인트다? 감사. 회계도 하고 이게 재정에 대한 사항부터 감사하지만 이사와 그 조합장이 뭘 할 수 있냐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감사가 대표된다는 것. 그럼 거기 이제 임원의 자격 있잖아요. 결격 사유가 난다. 다음날 임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 조합원이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 꼭 주면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기관으로서는 총회와 대의원회 있어요. 그러면 총회는 필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이고 대의원회도 의결기관 맞지만 임의적 기관입니다. 둔다와 둘 수 있는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대의원회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대행하지 못하는 것 5가지. 정계는 환선회. 정관 작성 변경. 작성 있잖아요. 그죠? 정계, 개발 계획 수립 변경. 환지 계획 작성. 선, 임원의 선임. 알겠죠? 그럼 임원은 누구 중에서 하는 거예요? 의결권 가진 사람에서 하는 거죠. 자, 그걸 꼭 아시면.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져가면 되겠다. 이게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서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보도록